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당대표 결정됐어요. 한동훈 후보의 압승입니다. 압도적 당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요. 모바일 ARS와 여론조사 두 분야 모두 압승을 했습니다. 득표수 말씀드리면 한동훈 32만 702표, 2위가 원희룡 후보였는데요. 9만 6,177표, 나경원은 7만 4,419표, 윤상현 19,051표였습니다. 원희룡, 나경원을 더해도 압도적입니다. 비율로 환산을 해도 한동훈 신임 대표죠. 62.8% 얻었습니다. 원희룡 18.8, 나경원 14.6, 윤상현 3.7% 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한동훈 캠프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55% 수준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좀 뛰어넘는 득표를 기록한 것이고요. 좀 네거티브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또 한동훈 캠프에서는 압도적 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내 개혁안들이 많이 거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내 개혁할 방안, 당내 개혁할 사안들이 거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거칠게 개혁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 네. 그거를 세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야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피바람을 예고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추구할 때 리더십이 강하지 않으면 잡음이 생기는데 그걸 차단해야 하니까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속된 말로 군기를 잡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미 전당대회 전부터 돌았는데 어떻게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한동훈 신임 대표 수락연설 어떤 내용이라면 안 됐나요? 민심과 싸우면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 국민 눈높이라는 건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좀 겨냥했던 표현이기도 해요. 한 대목 제가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반응하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당무 개입이 부당하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말자.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때를 놓치지 말자. 이런 말에 붙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락연설부터 용산과 각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을 제가 취재해 오면서 좀 주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대표는 또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자라면서 정말 많은 국민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더 많이 지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있었을 때 올해 1월 달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용산 이렇게 좀 가리킨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동훈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왔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결과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처럼 어떤 핵심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번엔 누구로 가자 이렇게 조직을 동원해보자 이런 게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는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추세, 그런 어떤 게 좀 늘고 있는 추세, 그런 면이 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는 선거 지는 게 싫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의원들을 믿고 선거를 치러봤더니 이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대구 그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당원들 몇몇 분에게 좀 물어봤는데 한동훈이 엄청 마음에 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인물들은 이미 오랫동안 봐왔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스타일이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기존에 당에 있던 정치인들보다는 새로운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투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과 보고 눈에 띄었던 게 선거인단, 당원들 투표와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선거인단에서는 62.65%,
그리고 여론조사를 환산으로 하면은 63.46.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민심과 소위 말하는 당시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빠졌지만은 네. 괴리되지 않았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간 당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그 적임자로 이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최고위원 선거 이것도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와 가까운 인물들이 많은 득표를 얻긴 했어요. 장동혁 의원이 20만 7,163표를 얻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요. 이어서 김재원 전 의원, 인요한 의원, 박정훈 의원, 김민전 의원 순서였는데 4명을 뽑는 건데 4위까지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4위가 빠지고 가장 많이 득표한 여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정훈 의원은 16만 4,900표를 얻었지만 김민전 의원은 15만 1,000표 정도를 얻었는데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부분은 좀 눈에 띄고요. 또 진종호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근데 다만 그 최고위원회에서는 약간의 견제구가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인요한, 김민전, 김재원 이 인물들이 이제 최고위 지도부에 입성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 인물들도 뭐 견제구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인물들이 새로운 권력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네. 결국은 약간 밸런스가 맞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친한동훈은 장동혁, 진종호, 예. 그리고 친원희룡 아니면 뭐 범친유는 이제 예.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이제 김재원 의원은 사실 약간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주게 됐는데 김재원 의원은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지금 계속 최고위원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이제 지도부가 또 와해가 되잖아요. 예. 그거는 또 방지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예. 중요해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참석을 했는데 어제 참석 한 해 만에 좀 얘기가 많았죠. 있었어요. 예. 예. 지난해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은 올해는 어퍼컷이 없었다. 아 그래요? 지난해에는 어퍼컷 엄청 했잖아요. 예. 근데 현재 상황이 좀 아무리 뭐 당의 축제인 전당대회라고 해도 어퍼컷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 발목을 잡는다, 정쟁에 몰두한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 바쁜 경제 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당의 단결을 또 강조를 했고요. 이런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은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얘기도 강조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자주 쓰는 표현인 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당 대회에서도 나가서 이 표현을 썼던 것 예. 같은데 참 이제 근데 문제는 거대 야당이 이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예. 하지만은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문제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네, 요 얘기도 이제 한준호 의원 인터뷰에서 더 짚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를 한번 만난 것으로 좀 뭐 협치를 위해서 할 일은 다 했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정부 여당 또 이 계속 거부권을 쓰고 야당과 대치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야당은 원래 견제가 목적이고 반대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고, 근데 정부 여당은 국정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처럼 뭐 정치가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이런 뭐 상황, 이런 비판이 얼마나 좀 국민들에게 좀 소구력 있는 메시지일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전라북도 비하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인가요? 예,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사회자가 각 지역별로 좀 박수를 쳐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돌면서 박수를 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울까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성 사회자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성 사회자가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자가 이제 그 남성 사회자가 농담을 한 건데 남성 사회자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간첩이라고요? 예. 전당대회. 예. 예. 그래서 객석에서 이제 외침이 들려왔어요. 어떤 외침이? 그거는 잘 들리진 않아서 듣지 못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여성 사회자가 아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로 박수를 또 쳐야 되냐 그 얘기예요. 말하고 남성 사회자가 전라북도 박수 쳐보시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전북의 박수 소리가 엄청 컸어요. 예. 그러자 여성 사회자가 정말 많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예. 오해를 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좀 이 맥락에서 왜 간첩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렇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큐레이션 마치겠습니다. 맹영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